주혈기와 자, 도움이에요. 그럼 주혈기는 이제 도움이 편하니까 주혈기는 필요 없네? 만약에 주혈기가 도움을 쓰게 되면은 주혈기가 필요 없다면은 도움을 도입하지 않았죠. 이 둘이 시너지를 이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상호 서로 도와준답니다. 상승작용을 해요. 보완제예요, 보완제. 서로 보완해줘요. 서로 단점을 보완해주는 거예요, 단점을. 상충제. 주혈기와 도움은 상충제, 보완제 차이가 아니고요. 즉, 대체제, 보완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도움이 주혈기를 대체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주혈이 도움을 대체하지 못하고 보완해요, 보완. 자다민에 있는 모든 상품들은요, 전부 다 보완제예요. 서로 상승작용을 할 수 있는 보완제입니다. 서로 충돌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이것 대신에 이걸 쓰는 거, 그거 없어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게 결합돼서 상승 효과를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혈통이다. 혈통이 혈액순환 개선제에 당연히 혈액순환 개선으로 본다면은 루테인보다도 탁월하죠. 근데 혈통 속에 들어있는 성분은 루테인 성분하고 좀 달라요. 많이 다르죠. 그리고 주 성분이 달라요. 혈통 속에 들어있는 것은 EPA가 많고 루테인 속에 들어있는 건 DHA가 많아요. 그리고 루테인이 들어있죠. 루테인이라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들, 즉 특히 눈에서 발생되는 우리 망막에서 발생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탁월한 역할을 하는 게 루테인이죠. 그리고 DHA, 이것은 뇌와 눈에 집중적으로 있는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EPA는 우리 몸에 전신에 걸쳐서 있는 게 EPA이고, DH는 특히 뇌와 눈, 그 속에 들어있는 성분이죠. 근데 우리 몸에는 그러면 뇌와 눈에만 있느냐, DH가? 그렇지 않아요. 역시 전신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을 같이 결합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로 보완해지면서 상승작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완전 제품을 만들지 하나로 만들면 될 거 아니냐. 혈통에 루테인도 넣고 DH도 넣고 다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은 그 자체 함량이랄지 여러 가지 제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나는 다른 걸 먹고 있는데 나는 특히 루테인만 먹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는 우리 제품 루테인 제품이 있으면서 혈통하고 결합된 비싼 제품을 팔 수가 없잖아. 이것은 회사 마케팅에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분리해 놓은 거죠. 다 제품이 그래요. 유산균과 시원장이 있어요. 시원장이 할 수 있는 것을 유산균이 못해요. 유산균이 할 수 있는 걸 시원장이 못해요. 서로 보완합니다. 그래서 시원장 속에 유산균을 좀 넣어놨어요. 어차피 필요하니까. 근데 그 정도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추가로 우리가 유산균을 쓰는 건데, 나는 시원장만 먹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유산균과 시원장을 똑같은 양을 합해가지고 제품을 판다면은 가격에 문제 있죠. 단품의 가격이 문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중요한 것들 몇 가지를 쪼개놨어요. 주혈기. 주혈은 말 그대로 환부에
가장 가깝게 해서 가장 에너지가 높게 국부적으로 이 열을 증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도움을 하는 이유는 여기서 비록 조사 형태이지만은 에너지는 좀 낮지만은 여기 돔에서 발생되는 이 소재가 거기에 원적외선이 인체를 즉 물을 통과할 수 있는 원적외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침투력이 좋기 때문에 그나마 조사형 원적외선 중에서 좋기 때문에 이것을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이루죠. 조직이 장부를 이루고 장부가 기관을 이루죠. 이게 모여서 몸이 되죠. 몸의 건강은 결국 세포의 건강이죠. 벽돌집이 있어요. 그 벽돌로 벽을 쌓았어요. 그 벽돌에 하나하나의 벽돌이 세포라고 보면 되죠. 담장이 만들어지고요.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어떤 뭡니까 입체적인 어떤 그 조형물이 만들어지죠. 근데 벽돌 한 장 한 장이 부실하면 단단하지 못하면은 이거 전부 무너지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 몸의 세포의 건강이 곧 우리 몸의 건강이죠. 그러면은 세포의 건강은 뭐냐? 바로 말씀드렸듯이 미토콘드리아죠.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심장이고 보일러예요. 세포의 엔진이죠.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하고 세포는 별개의 조직이에요. 서로 공생하는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갖고 있는 별개의 생명체예요.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가 있고요. 세포가 당을 먹어요. 세포가 탄수화물, 단백질에서 세포가 아미노산을 먹죠. 세포가 지방산 형태로 먹죠. 또는 글리세롤 형태로 먹고. 그러면은 세포는 이것들을 더 쪼개요. 아미노산 형태로 미토콘드리아가 먹지를 못해요. 세포는 아미노산 형태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미토콘드리아는 아미노산 형태로 못 먹어요. 지방산이나 글리세롤 상태로 미토콘드리아는 못 먹어요. 세포는 먹지만은. 그래서 아미노산이나 지방산들은 그 다음 단계로 세포 질에서 미토콘드리아 밖에서 쪼개져요. 피루부산이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한 단계 더 쪼개져요. 그래서 피루부산 형태로 들어가요. 이렇게 세 가지가. 그러니까 여기서 세포가 이걸 더 한 번 소화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한테 먹이를 줘요. 근데 당도 역시 피루부산 형태로 들어가죠. 쪼개져 가지고. 근데 유일하게 세포는 미토콘드리아가 ATP라는 에너지를 만드는데 생산하죠. 그래서 이들을 세포가 쪼개서 당과 아미노산과 지방산을 쪼개서 여기에 보내주죠. 보내준데 당만큼은 여기서도 생산하지만은 세포 자체에서 미토콘드리아 도움 없이 여기서 ATP를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여기서 생산하고 일부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요. 근데 우리 몸이 산소가 부족하다. 세포가 병들어서 세포가 산소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한다. 또는 혈액이 탁해서 충분히 세포에 혈액순환이 안 된다. 산소 공급이 안 된다. 또는 폐기운이 약해서 충분히 산소 공급을 못 해준다 할 때는
이 아미노산, 지방산이 쪼개진 2차 산물 피루부산은 피루부산은 여기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져도 못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서 이 해당 작용에 의해서 세포가 먹을 때는 당을 세포 자체로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EATP를 만들죠. 그리고 나머지는 2차 산물인 피루부산으로 만들어요. 이게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36ATP를 만든 거예요. 34ATP를.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은 젖산이에요. 산소가 있을 때는 이렇게 미토콘드리아가 들어가요. 산소가 없을 때는 못 들어가요. 여기는 해당은 무산소 호흡이에요. 산소 없이 EATP를 만들고 젖산으로 바뀌어요. 이것이 많이 쌓이게 되면 세포는 젖산 중독에 의해서 우리는 알벤다든지 뭉친다든지 누르면 아프다든지 그래요. 그래서 이 젖산은 다시 간으로 가가지고 간에서 다시 포도당으로 합성돼요. 즉 다시 동화되죠. 포도당으로 합성돼가지고 다시 또 세포로 들어와요. 그래서 또 해당 장을 거쳐서 젖산 만들어서 간으로 가서 포도당 합성되고 또 해당 작용에서 EATP 만들고 나머지는 젖산으로 만들어서 다시 포도당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간에서 포도당 합성돼서 해당 작용되고 여기서 또 EATP 만들고 또 젖산을 만들고 이게 뭐냐면 무산소 호흡이에요. 그래서 세포는 산소를 안 쓰고 계속 손쉽게 소화할 수 있는 요것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단백질도 안 쓰고 지방도 안 쓰는 거예요. 오직 당이 들어오면 해당 작용에 의해서 하고 여기 알량한 EATP 만들고 다시 돌아가고 EATP 만들고 다시 돌아가고 그러니까는 밥 먹고 돌아서면 배고프고 밥 먹고 돌아서면 배고프고 그러는 거예요. 에너지를 못 만드니까. 그러니까 이걸 자꾸 이게 무산소 호흡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무산소, 산소가 없으면은 효율이 떨어지죠. 에너지로 막은들은 효율이 떨어져요. 자꾸 합해서 36을 만들어야 되는데 2만 만드는 게 맨날 2만. 그러니까 빠르게 돌아가야 돼 이게. 그러니까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한 끼만 굶으면 저혈당이 와요. 후들후들 떨리고. 점점 세포가 병 들어가는 거죠. 효율이 떨어져요. 무산소. 효율이 떨어지죠. 우리가 아궁이에 바람 안 들어가면 공기 안 통하면 아궁이에 불 안 타잖아요. 연탄 보일러에 공기구멍 막으면 연탄 안 타죠. 무산소에 무산소. 그러니까 연탄이 훨훨 타지 않단 말입니다. 효율이 떨어져요. 즉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차가워져요. 몸이 차가워져요, 점점. 점점 몸이 차가워집니다. 무산소, 열이 차가워져요. 암의 고향은 냉기. 암세포는 산소 없이 무산소 호흡을 한다. 암세포는 무산소 호흡을 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암세포는 산소 없이 살아요. 아주 악조건에서 살아요. 혈액순환이 안 되고 산소 공급이 안 돼서 계속 무산소로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암의 고향은 냉기. 암세포는 무산소 호흡. 그러면은 계속 세포가 탄수화물만 쓴다면 당만 써요. 당만 해당 적용 쓰고 젖산 만들어 다시 해당해야 젖산 만들어지고 계속 산소 없이 계속 에너지를 만드는 세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세포 안에 찌꺼기가 많이 쌓이고 여기에 노폐물이 많이 쌓이죠. 이게 산성화돼요. 그러면 비타민C가 죄다 고갈돼. 이 세포에는 비타민C가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순간적으로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고갈돼서. 그리고 여기에는 칼슘도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은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아미노산이나 지방산이 분해되는 과정에 산소가 들어가면서 칼슘이 많이 소모돼야 되는데 여기에 산소가 없고 제대로 활성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칼슘이 많이 들어갈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암세포는 정상세포에 칼슘이 100분의 1밖에 없는 거예요. 암세포 속에는 칼슘이 정상세포에서 이온칼슘이 100분의 1밖에 없단 말입니다. 무산소 호흡. 그러면은 이 세포는 계속 무산소 호흡을 계속하게 되면서 점점점 차가워지죠. 그럼 이 세포는 결국 뭐가 돼요? 암세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암이 되는 주범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에서 우리 몸에 암을 유발시킨 주범은 탄수화물도 아니고 단백질도 아니고 지방도 아니에요. 단지 주범은 뭐냐? 탄수화물 중독증이에요. 탄수화물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원래 사람은 7대 2대 1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속에서 에너지를 이렇게 음식을 먹어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요게 7이 뭐냐면은 복합 탄수화물 얘기하는 거예요. 복합 탄수화물. 뿌리, 야채, 껍질, 줄기 이런 데서 있는 복합 탄수화물. 그리고 가공되지 않는 이렇게 뭡니까? 이 곡식들. 근데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은 단순당, 가공된 거, 즉시 20분 안에 이 단순당으로 바뀌어버리는 것. 그래서 결국 암의 주범은 뭐냐? 또는 성인병의 주범은 뭐냐? 쌀, 밀, 과일의 과다 섭취. 왜 그러냐면은 탄수화물 중독증이 되면은 세포는 무산소 호흡만 해요. 산소 없이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그게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치우쳤을 때 결국 그 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거죠. 자다민 건강법 중에 저칼로리, 저탄수화물. 이게 저탄수화물 할 때 이 탄수화물은 단순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백미, 밀가루, 과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의 어떤 다른 속이 뭐냐면 이것들이 뭘로 변하냐면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설탕, 꿀 형태로 변하는 거예요. 물엿 형태로 변하는 거예요. 조청, 꿀, 설탕, 과다 섭취한. 그러니까 이걸 과다 섭취한다는 뭐냐면은 내가 설탕을 많이 먹는다, 꿀을 많이 먹는다, 물엿을 많이 먹는다라는 또가 똑같은 거예요. 가능한 한 탄수화물 식사를 줄이자는 얘기입니다. 뭐 먹고 살아? 너무 많이 먹어요. 우리가 반찬만 먹어도 충분히 살아요. 총 칼로리를 낮추고 도정된 곡류, 즉 백미, 밀가루, 과일을 자제하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 개념 없이 너무나 오랜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빨리 회복시켜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냐? 에너지밀 식사를 하자 이거죠. 에너지밀 식사를 하니까 그러면은 에너지밀 식사를 하게 되면 에너지밀 먹고 그럼 하루 한 끼도 못 먹으란 말이냐? 초창기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가 쭉 해봤더니 저도 2개월 정도를 해봤어요. 2개월 정도 에너지밀 식사를 해봤더니 이제 에너지밀 식사 개념이 된 거죠. 그러면은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똑같이 공깃밥을 먹는데 절대로 한 공기를 다 비우지 못해요. 반찬을 많이 먹으면서. 그리고 이 밥에 대한 미련이 없어져요. 그래서 밥은 좀 먹을 수 있어요. 이 에너지밀 식사의 즉 저칼 저탄 식사법의 개념이 내 몸에서 이제 딱 알게 돼요. 그래서 먹어도 과식 안 돼요. 그리고 하루에 2끼는 에너지밀 식사할 수 있는 거고, 그래 저녁 공기 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점심 때 공기 좀 먹었어요. 그리고 저녁에 뭐 에너지밀 식사할 수 있는 거고, 또 2끼 공기를 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절대로 많이 먹게 되지 않더란 얘기입니다.
그 전에도 그랬지만은 지금은 제가 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제 아내가 갑자기 그래요. 왜 당신 몸 건강 이상 있는 거 아니야? 왜 밥량이 이렇게 줄어들었어? 평소에 먹는 공기 거기에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것을 꼭 반절 정도를 남겨버리니까 마치 본인이 반찬을 안 해서 원래 반찬 하지도 않은 사람이 반찬을 안 해서 내가 밥을 안 먹는지 좀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 식사법들, 자다민 건강법들 이것들을 잘 실생활에 적용해 가지고 이것을 나만 할 게 아니라 자꾸만 우리가 전파해 가지고 그들의 건강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주는 그런 자담이 됐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